사랑, 결혼,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 겉으론 평온해 보이는 부부의 일상. 하지만 그 속엔 말 못할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를 잡는다. 늘 함께 있지만 점점 멀어지는 눈빛,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잊혀진 설렘. 바로 그 틈새에서 어쩌다 마주친 관계가 시작된다.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한 남자의 여자인 이두녀들이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 현실적이고도 충격적인 TOP치를 파헤쳐본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당신이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이야기, 이제 시작된다. 치리직장 상사 권력과 감정의 모호한 경계선. 상사와의 관계는 때론 성과보다 더 치명적이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커피 한 잔의 눈빛, 사소한 칭찬, 고생 많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이 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감정을 숨기기에 너무 가깝고 또 위험하게 열려 있다. 특히 상사는 힘과 배려를 동시에 가진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 처음엔 업무 지시였지만 어느새 퇴근 후의 식사 자리, 메시지 하나가 마음의 틈을 파고든다. 이 관계의 위험성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감정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선이 흐려진다. 그 사람은 늘 내가 수고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에겐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넘어가게 만들 수 있다. 유비직장 후배 위로를 받고 싶은 날, 다가오는 따뜻한 시선. 그날따라 말 한마디가 유난히 따뜻했다. 후배는 늘 밝고 다정하다. 실수해도 귀엽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주는 존재. 그런 후배가 하루는 불쑥 묻는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된다. 누군가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봐준다는 느낌. 오랜만이다. 시간이 지나면 후배와의 대화는 가벼운 농담에서 은근한 관심으로, 그리고 어느새 감정의 온도차를 허락하는 묘한 기류로 바뀐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을수록 존중과 설렘은 동시에 작용한다. 이런 관계는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선 수많은 감정의 대화가 오간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일까? 라는 자문과 함께 오후 신입사원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는 자의 경계가 무너질 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처음엔 단순한 멘토링이었다. 긴장한 모습이 귀여워서 한마디 건넸고 서툰 업무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신입사원은 세상을 배우는 중이고 나는 그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사람. 이 설정은 늘 위험하다. 왜냐면 감정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엔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그가 던지는 무심한 칭찬,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커피, 회식 후 돌아가는 길의 침묵. 그 안에 감정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종종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다. 처음엔 그냥 귀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가 웃으면 나도 웃고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둘 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 사회거래처 비즈니스 파트너, 이익과 감정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관계가 필요할 때 감정은 가장 쉽게 거래되는 수단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신뢰가 오해를 만들고 감정을 오염시킬 때가 있다. 특히 오랜 파트너라면 업무를 넘어 정서적 연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실패에 함께 좌절하고, 그 시간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감과 연대로 쌓여간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은 계산된 전략처럼 위장한 진심으로 고개를 든다. 처음엔 술 한 잔이었다. 그 다음엔 괜찮으시면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결국 둘만의 비밀이 생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외로움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의 무서운 점은 감정과 이익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것. 감정이 끝나면 일도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만 그만큼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한다. 참이 남편의 지인 금기의 끈이 끊어질 때 그 사람은 늘 곁에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존재였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남편의 친구, 직장 동료, 혹은 후배. 그들은 집안의 공기처럼 익숙한 존재다. 처음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계심도 없다. 하지만 때론 그 익숙함이 방심이 되고 그 방심이 감정의 불씨가 된다. 남편과의 관계가 차가워질수록 그 사람의 사소한 배려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진다. 예의로 건넨 말이 위로로 들리고 가벼운 농담이 유난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 사람은 그냥 남편의 친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보다 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가장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다. 2위 동호회 취미, 모임, 외로움 속에서 찾은 공감. 같은 취미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나누게 된다. 배드민턴, 등산, 요가, 살사 댄스, 책 모임. 취미로 시작한 공간은 즐거움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안전한 감정 교류의 장소가 된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아내, 엄마, 직장인이 아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속에서 잊고 있던 설렘과 여성성이 깨어난다. 특히 취미 모임에서는 이름도 직업도 결혼 여부도 모른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선입견 없이 감정이 자라난다. 그 사람은 내가 유부녀라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근데 그땐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인지 단지 상황에 의한 착각인지 그건 둘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은 현실 그 자체라는 것. 1위 온라인 채팅, 익명 뒤의 진짜 감정.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 처음엔 가볍게 만들고 나중엔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 인터넷은 현실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실명을 숨길 수 있고 얼굴도 감출 수 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진다.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들어갔다. 어쩌면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현실이 익명의 공간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서로의 일상, 고민,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대화는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갈망이 되고 결국 만남이 된다. 그 사람은 내 얼굴도 모른 채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준 사람이었어요. 실체 없는 감정이라 믿었지만 만남 이후에는 그게 더 진짜 같았다. 익명은 감정을 숨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하게 끌어올리는 필터일 수 있다. 사랑은 꼭 시작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때론 사랑이 아닌 외로움에서 더 강렬한 감정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들 속엔 단지 불륜이 아니라 외면당한 감정, 잊혀진 자아, 그리고 간절한 연결이 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자극적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잊힌 자아를 찾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감정의 진실이 있다.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 속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핍,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라는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